이제 신경을 뭐가 압박을 하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뭐가 신경을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달라졌어요. 그 진단명별로 이제 각계 하나하나의 질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이제 디스크부터 보겠습니다. 디스크는 어떤 사람은 튀어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디스크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왜 튀어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치료도 되고 그래야지 예방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앉아있을 때 어떻게 앉아있죠?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있죠. 컴퓨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주부님들 그 집안일 할 때도 주로 허리 구부려서 하는 일이 많아요. 물건을 들 때도 보면 허리를 구부려서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기를 보세요.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인데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반신 몸무게랄지 또 우리가 들어올린 물건의 무게랄지 그런 것도 목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 무게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죠. 이렇게 눌리게 되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자세라는 거는 목도 앞으로 약간 들어간 자세, 허리도 약간 앞으로 들어간 그런 말을 의학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전만곡 자세다, 앞으로 배부른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자세에서는 보세요. 앞쪽에 공간이 더 넓고 뒤쪽에 공간이 더 좁죠. 그래서 자, 이런 자세 때는 이렇게 눌리면은 이 디스크가 이쪽 방향으로 밀려 나오겠지, 이렇게. 그런데 이 앞쪽에는 전방 종인대라는 게 다 싸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디스크 환자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허리를 구부리는 이 습관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등이.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앞쪽이 좁아졌는데 뒤쪽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눌렸을 경우는 역시 이게 뒤쪽으로 밀려나가겠죠. 이렇게 뒤쪽으로. 그래서 신경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디스크가 밀려나가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전만곡 자세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아주 무거운 역도 선수들이 그 역기를 들어도 오리궁둥이 자세를 하면서 들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오질 않는데, 아주 가벼운 화분 하나를 들어도 허리를 구부려서 들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안 들고 차에 구부리고 앉아 있으면은, 자, 차를 타면 출렁출렁 하겠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 또 장시간 컴퓨터 한다고 또 일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있게 되면은 또 이렇게 구부려 있겠죠. 그럼 상반신 몸무게에 의해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머리 무게에 의해서 또 이렇게 쭉 눌려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세가 바로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정확히 아셨죠? 디스크 진단에는 이제 뭐 엑스레이도 있고 MRI도 있고 또 CT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디스크가 언제부터 생겼고 어떻게 왔고 또 나이는 어떻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학적 소견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 차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복잡하게 쭉 여러 가지 있는데 목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고, 또 뒤쪽에 보면은 이제 허리에 대해서 쭉 그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디가 정확히 어디가 저리고 어떨 때 저리고 어떤 증상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뭘 해왔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나중에 병원에 오실 때는 이걸 자세히 적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경우에는 물건을 들다 그랬다, 장시간 뭐 앉아있다 그랬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왔다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협착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그랬죠. 뼈의 후관들이 두꺼워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두꺼워지진 않겠죠. 그런 관절이 어느 날 갑자기 두꺼워지진 않겠죠. 그런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고요. 또 그런 경우는 대부분 50대 이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떤 자세에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디스크에 있어서는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있을 때가 증상이 제일 심한 게 전형적인 디스크예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앉아있을 때가 주로 구부리죠. 물건 들 때는 앉아있을 때. 그래서 그때 증상이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서 있으면은 좀 낫고, 누워 있으면은 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죠. 이렇게 눌리지 않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일 편하다 이거죠. 협착증에서는
그 신경 나오는 추간공이 좁아졌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서 있을 때 또 걸어갈 때 그때는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허리가 정상 전만곡이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전만증이라 그래서 허리가 너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전만증이 되는데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협착증 환자들은 앉아있거나 허리를 구부릴 경우에는 전혀 정상인이에요. 다리에 또 힘이 빠진다거나 뭐 땡긴다거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어요. 아주 깨끗하고. 근데 디스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 있어도 증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는 앉아있을 때 증상이 제일 심하고 서 있을 때 좀 덜하고, 그리고 누워있을 때는 이 누르는 압력이 없어서 제일 편하다. 이게 전형적인 디스크의 증상이에요. 그런데 디스크 환자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꼭 협착증과 같이 나는 서 있을 때 심하다, 또는 앉았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그때 증상이 심하다, 또 걸어갈 때 심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앉아있는 것보다. 과연 그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푸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 구멍을 이렇게 좁힐 수도 있지만, 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 신경 구멍, 추간공을 좁힐 수도 있어요. 디스크가 그 대신 튀어나와서 좀 말랑말랑한 그런 연성 디스크가 아니고 좀 많이 굳어져 있는 디스크. 그래서 이 신경 구멍을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역시 구멍이 좁아진 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꼭 협착증과 마찬가지로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하고 앉아 있으면 좀 덜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앉아 있을 때 완전히 깨끗하진 않고요. 조금의 증상은 있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디스크를 대부분 많이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 MRI랄지 이런 소견에서도 그런 게 CT랄지 여기서도 보여서 협착증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데, 실제로 보면은 디스크가 원인이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스크는 앉아있을 때 심하고 서 있으면 좀 덜하고 누워있으면 제일 편하다, 이건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서 있을 때 좀 심한 디스크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디스크, 앉아있을 때 심한 디스크는 치료가 좀 쉬울 디스크예요, 더. 근데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한 디스크의 경우는 디스크가 많이 좀 굳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다 수술은 아니긴 하지만 수술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남들보다는 좀 더 어려운 디스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검사하는 장비로서는 우선 기본적인 게 엑스레이인데,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뼈들, 이렇게 뼈들을 보는 것이고, 뭐 이 곡선이 어떤가, 이 허리의 곡선이 어떤가를 보고, 뼈 사이의 간격이 어떤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추간공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이 정도를 볼 수가 있겠고, 뼈에 다른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혹시 깨진 데가 있나, 물러난 데가 있나, 이런 걸 보겠죠. 이런 정렬 같은 것도. 그리고 CT에 있어서는 이제 신경도 좀 보이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도 좀 보이고 하는데, 이제 그 방향 자체가 이제 요런 방향. 아래쪽에서, 이쪽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는 이런 자세고, 이 추체랄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경이랄지, 또 이 추간공이랄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또 여기에 추간공 나오는 이 간격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또 디스크가 얼마나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MRI를 찍게 되면 이제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것이에요. CT와 마찬가지로 뭐 이런 방향으로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옆에서도 보고요. 또 자세히 잘라서 보기 때문에 또 화질도 깨끗하고 뭐 자세히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크 진단은 언제 생겼고 어디가 어떻고 그런 증상을 들어보고, 다리도 들어서 얼마나 각도가 올라가는지도 보고, 또 앉아있을 때 심한지 서 있을 때 심한지 이런 것도 보고 해서 거의 그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는 이제 과연 그 진단이 맞고, 또 디스크가 나와 있으면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 또 어느 레벨에서 튀어나와 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검사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 과연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가 있을 거야, 이 신경 압박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약도 먹고 무슨 한약도 먹고 뭐 양약도 먹고 여러 가지, 여기다 직접 주사 맞기도 하고 바늘로 막 찔러러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뭘 갖다 바르기도 하고,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누르기도 하고 뭐 잡아 꺾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디스크가 과연 들어갈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늘려주면은 디스크는 제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이거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디스크를 치료해왔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데,
이게 바로 견인치료라는 거죠. 견인치료라는 거는 이제 그 고전적인 방법으로 누워있거나 또 앉아있거나, 주로 누워서 하는 게 좋은데, 그 추를 달거나 아니면 기계 모터의 힘으로 해서 쭉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치료다 그래서 견인치료라는 이제 의학 용어가 생겼는데, 에어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견인치료라기보다는 늘려주는 무슨 팽창치료라 그래야 되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의학 용어가 견인치료이기 때문에 견인치료를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쭉 늘려주면 치료가 되겠죠. 들어가서. 네. 이렇게 대부분 디스크는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지 않는 디스크가 있어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밑으로 쭉 흘러 있으면서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늘려준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겠어요?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는 견인치료를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적당히 굳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온열치료라고 해서 찜질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근육의 긴장도도 풀어주고 디스크랄지 이런 연부 조직도 좀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늘리는 견인치료를 해주고, 또 여기다가 스트레칭까지 병행을 해준다면은 이런 치료를 하루에도 몇 회씩 수차례 반복을 해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그렇게 해주면 실제로 디스크가 조금씩 보통 경우는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씩 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본인 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보면은 MRI상에서 착용 전후에 2번 찍어봐도 변화도 없는 환자들도 한 달 또는 2달, 석 달 후에 찍어보면은 말끔하게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어떻게 하면 집어넣는지까지 봤고요. 그러면은 다시 또 못 나오게 예방을 해야 되겠죠. 예방을.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쭉 늘려서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트랙을 풀었어요. 보통 한 1-20분 차는데 착용을 풀었어요. 그 다음에 허리를 다시 구부리게 되면 또 나오죠. 그렇지만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 정상적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디스크는 튀어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상태를 잘 유지를 해서 보통 연부조직들이 아무는 시간 2-3주가 경과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안정화가 돼서 적당히 구부려도 그때는 디스크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완치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디스크는 아주 중요한데 이 디스크 치료를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디스크가 왜 나왔고 어떻게 치료되고 이런 원리들을 머릿속에 쏙쏙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둘째, 튀어나온 디스크는 견인치료를 통해서 집어넣어주고, 아무리 해도 들어가지 않는 디스크, 돌덩어리 디스크는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 수술 방법에 있어서는 여기저기 병원들과 그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많이 하면서 자기한테 꼭 맞는 치료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2번째죠. 3번째, 다시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우리가 자세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자세를 잘 지켜야 되겠다까지는 알았는데 다른 생각만 하면 자꾸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분들, 이렇게 구부러지는 분들, 그 이유가 뭐냐? 습관도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뒤쪽에 있는 허리 근육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허리 근육에 힘이 있으면은 우리가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이 허리가 다른 생각을 해도 앞으로 구부러지질 않는데, 힘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자꾸 구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디스크 치료의 4번, 허리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운동은 나중에 이제 운동법에서 보겠지만 엎드려서 배만 바닥에 닿아 있게 하고 상체를 들고 다리도 들게 하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많이